자, 보시는 것처럼 재건축 결의는 구분 소유자의 구분 소유자 머릿수의 80%와 의결권의 80% 이상의 동의로 가결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규정이 바로 이 규정이죠. 집합구분법 47조 제2항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의결권은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전유 부분 지분 비율에 따르게 되므로 이게 37조 1항과 그리고 여기에서 준용하고 있는 12조 보셨죠? 이렇게 해서 지분 비율에 따르지만 규약으로 특별한 규정을 만들 수 있다라고 여지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규약으로 이런 특별한 규정을 만들어 놓으면 굳이 전유 부분 지분으로 계산하지 않아도 된다. 요게 판례의 태도였습니다. 그래서 승소했던 것이죠. 예를 들어서 규약으로 의결권은 구분점포 한 개당 하나의 의결권을 부여한다라고 규정하는 경우가 그것이 되겠습니다. 이 사안과 같은 여기도 마찬가지죠. 규약에는 구분 소유권 한 개당 의결권도 한 개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규정해 놓으면요, 이게 유효하다는 것이에요. 판례도 이러한 쟁점이 문제된 사안에서 저의 그 이론적인 부분을 이제 뒷받침해 준 것입니다. 이 경우에 사적 자치의 원칙상 규약이 우선한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사적 자치의 원칙에 들어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게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임의 규정, 사적 자치를 존중해 주는 규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적 자치의 원칙상 규약이 우선한다. 규약이 우선한다. 따라서 우선하기 때문에 바로 이런 규약, 의결권은 구분점포 한 개당 하나의 의결권을 부여한다 라고 한 것, 이거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규약을 개정해서 의결권 산정 기준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사안 같은 경우는 종전에 규약이 있었죠. 규약이 있었기 때문에 이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보니까 이 21% 지분권자가 결국은 의결권은 5%에 불과한 것으로 돼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저지할 수 없었어요. 재건축 결의를 저지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재건축 결의는 통과됐고 이게 판결로서 인정이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종전에 그런 규약이 없었어요. 그런 규약이 없었는데 지금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규약을 개정해 놓자. 이거는 가능할 것인가? 이것도 이게요. 규약을 개정하는 것, 요게요. 이 집행 개정을 위해서는 75% 동의만 있으면 됩니다. 재건축 결의는요. 80%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규약 개정이 더 쉬워요. 규약을 개정해 가지고 이렇게 의결권 산정 기준을 변경하는 것, 이게 만약에 가능하다면 이런 경우에 이렇게 된다면 20%가 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규약 개정으로 재건축 방향을 모색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볼 것이에요. 이것을 가지고서 이게 나에 대한 이 다수 지분권자를 특별하게 침해하는, 특별하게 나에 대해서 특별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규약이기 때문에 무효다라고 주장할 여지도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이게 그 사람만을 위한 게 아니라 지분권자들 모두를 상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규약 개정이 반드시 어떤 특정인에게 특별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이런 규약을 개정해가지고 산정 기준을 바꿉니다. 어떻게 해요? 의결권을 구분점포 한 개당 하나의 의결권,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것 가능하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재건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해당되는 판례는 아직은 없어요. 아직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또 이 현장처럼 정말 과감하게 도전을 해봐야 됩니다. 자, 어찌되었든 종전에 이런 규정, 이런 규약이 있었던 곳에 있어서는 이런 규약을 따르는 것 문제없다. 이렇게 본 것이 판례의 태도이고요. 제가 이 사안의 현장에서 제가 최초에 자문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